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인천지부 보이는 라디오 코로나 시대 학교를 이야기하다 지금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1부는 2030위원회 여기 이재원 선생님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 그리고 김혜란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그 전교조가 우리가 이제 벌써 법외노조에서 합법화도 됐고 지금 이제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는데 그 좀 올드한 조직이다 뭐 좀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2030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느껴왔던 학교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에서 지금 이제 세대 갈등이나 혹은 세대 착취라는 용어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2030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2030 위원회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30 위원회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저희 2030 위원회는요, 2030 선생님들의 그 요구를 듣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반영도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되게 외로우세요. 이게 동기도 없고 젊은 선생님들이 없는 이 고령화된 학교에 네, 계시면은 이 선생님들 되게 많이 외로우신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2030 위원회에서 마련을 해서요. 정기적인 이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정책팀 뭐 소개 간단하게 지금 김성현 선생님 그리고 두 분도 좀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새마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3년차 교사 이재원입니다. 2030 위원회 정책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일학교에서 올해 2년차 된 따끈따끈한 신규 김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2030 정책팀에서 설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기 전에요. 저희 설문조사를 했던 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 교사가 되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동안은 내가 교사가 됐나? 이제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그게 실감이 안 됐어요. 교사가 됐다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게 실감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쪽을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의 결과는 저희 이재원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PPT 1번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30 맞춤형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2030 교사들의 실태를 발표할 이재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30 맞춤형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30 교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개발한 다음에 좀 이거를 단협 요구안에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중 일부는 단협 요구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그냥 설문조사의 문항을 막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극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10분 정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인터뷰한 걸 바탕으로 2030 맞춤형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비조합원 선생님 포함 216명의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현재 이것을 분석하고 단협 요구안에 반영을 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PPT가 안 보이시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께 지금 포스터랑 저희가 회의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좀 어필하고자 넣어봤고요. 그 다음 설문조사 참여자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표에 나와 있다시피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1년차부터 17년차 이상까지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국도 공립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유치원, 중학교, 일반고,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는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다양한 학교급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 두 번째는 수업, 세 번째는 생활지도, 네 번째는 업무, 다섯 번째 민원, 여섯 번째 교육권, 일곱 번째 노동조합에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는 설문조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러면 현장 적용력 교사들의 기본적인, 좀 전반적인 교직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데 8점이 가장 높습니다. 28.7%의 선생님들께서 만족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점, 6점, 9점 순인데요.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가장 크게는 근무 여건과 복지 등에서 직업적 안정감이 있는 것, 그 다음이 학생의 성장, 학생과의 애틋한 관계, 세 번째로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력 교사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과도한 업무, 두 번째가 임금, 가르치고 일하는 것에 비해 적은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 등의 정책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좀 가장 많이 나온 문항들 관련해서 크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직 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과다한 행정 업무입니다. 보시면 교직 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38%의 선생님들께서 과도한 업무량을 꼽아주셨고요. 또 수업에 있어서도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에 1위가 업무로 인해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활지도 또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생활지도에서 어려운 점도 2위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생활지도를 할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50%의 선생님께서 행정 업무를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원그래프 보기 편리하고자 이렇게 50%로 넣어놨는데 중복 답변이었고 실제 답변율은 78.2%의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불균형한 업무 분장, 과다한 업무 부여를 1위로 꼽아주셨고요. 2위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문을 보고 나서 결국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수업과 생활지도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업무가 그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2020년 현실에도 여전히나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더불어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답변을 잘 들여다보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러니하게도 불균형한 업무 분장, 과다한 업무를 부여받음으로써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선생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젊은 선생님들은 학교의 일꾼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더 이상 뭐 옛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애로사항은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 지점이 여실하게 드러난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보시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의 3위에 과밀학급을 꼽아주셨고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24%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홀수 학생과 짝수 학생이 나누어서 등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등교를 했지만 작년에는 학생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반면에 이번에는 뭐 맞은 개수, 수학 문제에서 맞은 개수가 같더라도 이 친구는 연산이 약하구나, 이 친구는 문해력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한 3, 4일 만에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교조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서명이 있었고 현재 예비교사 분들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담은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심적으로 불안한 교육 환경입니다. 학부모 민원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본인 자녀의 편의만을 봐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33%로 1위에 올랐고요. 두 번째는 민원 발생 시에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관리자의 태도가 31%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44%로 1위에 교육권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일상적이고 법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23%로 2위에 올랐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발령을 받기 전에 교사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너무 멋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하시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되면 꼭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3년 전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현실은 제가 꿈꾸던 이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나가려면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렸고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꿈꿨던 교사 생활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좀 더 살벌한데요. 제가 작년에 들은 것만 해도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몰려오셔서 교사 한 명을 놓고 이렇게 막 방송용 용어가 아니 약간 조리돌림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셨다고도 들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1학년 10개 반 중에 5개 반의 담임 선생님께서 행정소송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직 환경이 안정적이고 좋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학교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법한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그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됐대? 라는 약간의 동질감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부담감 때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적으로 실현했으면 하는 교육권에도 마찬가지인데 1위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된다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교사 보호가 동시에 1위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나온 3, 4, 5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희가 2030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젊은 교사 선생님들께서 젊기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에도 더 취약하고 경력도 더 낮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좀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가 안정적이고 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권이 실현이 돼서 지금보다 보다 더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을 꿈꾸면서 2030 설문조사의 결과 보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